2030이 좀 근 10년 동안 좀 보수화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 보수 쪽으로 돌아섰는지 좀 어떻게 나름대로 보고 계신지. 보수화가 됐다고 저는 느끼지 않고요. 네. 자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 우파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었다. 지금 20세기 공산당식 사고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를 보면서 더 많은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청년들까지도 이제는 자각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영포티라는 밈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20대를 보냈고, 그때 뭐 광우병 선동이나 그 이전에 뭐 촛불 관련 아니면 반미 선동 같은 것들,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TV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를 많이 하시던 세대다 보니까 세대 정서 자체가 거짓말을 일단 싫어하고요. 상식과 원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상화의 움직임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사례 같은 것도 특별하거나 기형적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 있는 거고요. 2030이 좀 근 10년 동안 좀 보수화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 보수 쪽으로 돌아섰는지 좀 어떻게 나름대로 보고 계신지. 보수화가 됐다고 저는 느끼지 않고요. 네. 자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 우파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파적 가치라는 것이 편향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말하는 거고, 네. 지금 좌파들이 말하는 가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죠. 그들은 민주주의 앞에도 자유라는 단어를 붙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20세기 역사가 이미 증명을 했는데, 지금 20세기 공산당식 사고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를 보면서 더 많은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청년들까지도 이제는 자각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계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저는 결정적인 지표가 분명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계엄 무조건 나빠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무현을 굉장히 사랑하는 40대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봤던 계엄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0대부터 30대까지는 사실관계에 조금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계엄을 왜 했냐? 이유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지금 공유하게 된 거고요. 계엄을 했던 이유들을 보니까 지금 중국 관련해서의 여러 가지 간첩 이슈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선관위 문제도 있었던 것이고, 정치권이라는 게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그리고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입법권을 통해서 일당 독재 수준의 제도적 폭력을 자행해온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던 것이고, 이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586 기득권이라고 하지만 87체제 이 기득권들이 오랫동안 군림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이어오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 나라를 왜곡시켜 왔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 세대 같은 경우에는 TV에 나오는 사실을 다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요즘에는 영포티라는 밈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20대를 보냈고, 그때 뭐 광우병 선동이나 그 이전에 뭐 촛불 관련 아니면 반미 선동 같은 것들,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TV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를 많이 하시던 세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지금 추진 중이고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만들었느냐 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MBC 예능에 나와서 사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좋은 정치인으로 국민들께 세뇌가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나와서 가령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제 음식 먹는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하거나 좋아 보이지 않죠. 오히려 그 상황에 지금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관리라거나, 또는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 카르텔에 의해서 우리나라 청년이 살해가 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럼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들의 변화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이고, 세대 정서 자체가 거짓말을 일단 싫어하고요. 상식과 원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그만큼 87체제 기득권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기강이나 원칙이 많이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변화가 너무나도 더뎌요. 그 이유가 유교의 영향 때문인데, 아무래도 유교적인 문화가 짙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으면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존중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있어도 그동안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있는 우방국들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이런 움직임이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게 실현이 돼서 폴란드 같은 나라라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진작 정상화가 됐고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상화의 움직임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사례 같은 것도 특별하거나 기형적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 있는 거고요. 트럼프의 당선이라거나 제이디 벤스 같은 부통령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일본에서도 우파적인 가치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존에는 내포 기득권들이 보수 정당에서 활약을 했다면 이제 스스로 자수성가형 여성 정치인이 지금 보수당에서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일본에서도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디다. 그런데 지금 10대부터 30대까지의 이 청년 세대들이 주도할 앞으로의 정치 질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적 변화의 흐름과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